행복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바라는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 토크쇼 아빠의 탄생! 안녕하세요. 진행자 박수홍입니다. 오늘 아빠의 탄생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최초의 여성 게스트, 네, 성교육 상담 전문가이신 유정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 잠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교육 전문 강사이기도 하고요. 또 부부 행복 코치, 부모 코치를 하고 있는 다사랑 가정상담소 소장 유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이렇게 아빠의 탄생 이렇게 우리 엄마 또 여성분이 오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다. 네, 얼굴이 편안하죠?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얼굴로 함께 해주신 것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소장님 모시고 함께 해볼 주제 7번째 시간 주제인데요. 우리 오늘 주제는 정연 아버지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활기차게 파이팅 넘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부모님 말씀 284페이지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남자 여자를 지은 목적은 사랑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하면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천해도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고 영원 불변성을 지니고 있는 참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중심 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되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유일 영원 불변한 참사랑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창 성과 사랑에 눈을 뜬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참사랑의 가치관을 교육시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아빠들의 경험담을 통해 같이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 오늘 주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 성교육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특별히 저희 아빠들도 정말 어렵게 느끼고 꼭 겪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의문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교육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개념적인 얘기고 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그런 성교육은 좀 아이들과의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한 좀 그런 나이 때부터 가능한 거 아닌지 의문을 좀 갖습니다. 언제 시작이 가능할지 네, 이런 그런 말씀이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이들의 적절한 성교육은 언제부터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성교육의 시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성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호기심을 보일 때입니다. 그게 3살일 수도 있고요. 5살일 수도 있고 아이마다 다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이가 어떤 성적인 질문이라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부모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아이 수준에 맞게끔 답해주는 게 가장 좋은 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갖는 질문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아빠들, 엄마들의 대응이 필요한 거고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아연 아빠는 그런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아빠로서 성교육 분명히 고민하셨을 텐데 어떤 질문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집사람이 아이를 5을 큰아이와 둘째는 이제 연년생이고요. 네. 그 밑으로 이제 그 2년씩 터울을 쥐고 아이가 이제 갖고 태어나게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매번 엄마가 2년마다 한 번씩 배가 불러오니까 그렇죠. 도대체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지금 아까 호기심 이야기 하셨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저희 어릴 적에는 그 다리 밑에서 너희들 주워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부모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주제가 이 생식기 이런 부분도 있고 아기 씨와 그 다음에 이제 아기의 궁전, 자궁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엄마 아빠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부부가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엄마의 뱃속으로 잉태가 됐단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아기 씨를 가지고 있고 네네. 엄마는 너희들이 자랄 수 있는 아기의 집, 궁전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참 어려운 예. 역시 교수님다운 예, 맞아요. 처음부터 전담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빠졌습니다. 혹시 경희 아빠는 이런 질문 받으시면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저 답변 사실 예. 그 약간의 그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뭐 일본에서 태어났고 컸는데 그때 그 이세로서 철저히 그 순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받으니까 어떨 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그 여자를 보면 돌보듯?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를 보면은 마치 사탄을 보듯이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약간 지나치게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 애기 엄마가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스스로 좀 배운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아까 우리 애기도 어떻게 아이가 생기느냐 물어보니까 막연하게 저는 그냥 대답을 안 했고, 근데 막연하게 우리 아이들은 손을 잡으면 아기가 생긴다. 근데 아빠 엄마가 뭐 손을 잡고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함부로 손을 잡으면 안 되겠다. 얼마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뽀뽀를 하면 아기가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뭐 TV를 보면서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보면 안 되는 식으로 더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애기 엄마가 또 설명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들으면서 계속 질문을 네네. 갖게 되는데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처음에 이렇게 뭐 위협적으로 또는 약간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좀 교육적인 측면에 도움이 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성교육이든 어떤 일반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언제나 아이가 그 어떤 질문을 호기심을 가지고 할 때는 대응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내용보다 우선인 게 뭐냐면 엄마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하면 아이의 그 마음이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쁜 딸은 아기가 어떻게 생긴지 굉장히 궁금하구나 하고 그 아이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먼저 그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주려고 그렇죠. 하고 일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예, 정답은 우리가 필요한 거지 아이는 그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호기심에 대한 그 부모가 충분히 내 니즈를 내 감정을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너는 그게 궁금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생긴지 많이 궁금했구나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아이를 받아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이의 그런 성장의 나이에 따라서 너무 어린아이면 막 이렇게 말로 설명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제 물론 책이라든지 그림책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봐봐. 여기 아빠 몸에는 이렇게 아기 씨들이 있단다. 이렇게 엄마 몸에 여기 알이 있지. 이 아빠의 아기 씨와 엄마의 아기 알이 이렇게 만나면은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날인데 그게 딱 만나는 그 순간에만 아기라는 게 태어나는 거야. 이건 너무 신비스러워서 사람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란다. 이 정도로만 해줘도 아이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만나요? 막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또 진행형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는 거가 또 궁금하구나 이렇게 또 인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단계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워낙 그 손 문제가 제약의 뿌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뭔가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조심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면 뭔가 정답을 줘야 되는 느낌. 그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죄책감이라든지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것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도 오케이. 부모부터 그렇죠. 아빠부터 그렇죠. 먼저 그런 자연스러운 성에 대한 네네.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평소에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이들 크면서 딸아이 크면서 첫 번째 딸아이 크면서 받았던 질문제 이런 것들이 기억나요. 아마 한 3, 4살쯤 됐을까? 같이 샤워를 하는데 아이가 샤워를 하다 말고 갑자기 저를 한참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선이 내려가서는 아빠과는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제 생식기에 대한 질문인 거죠. 맞아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빠하고 내 건 다르네? 그렇죠. 왜 아빠는 서서 오줌을 싸고 또 오빠는 나는 왜 앉아서 싸야 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떤 질문을 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 그게 궁금했구나. 너하고 아빠가 왜 생식기가 다른지 그게 되게 궁금했구나. 그 호기심에 대해서 항상 딱 받아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왜 아빠하고, 아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너는 여자야, 남자야? 여자. 그렇지? 그럼 왜 아빠하고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는 하나님이 생식기를 다르게 만들었을까? 하고 또 다시 호기심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 천천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빨리 대답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그럴 때는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다시 질문을 돌려주시면 돼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꼭 우리 초보 아빠들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혹시 소장님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을 키우셨을 테니까 소장님께서 엄마로서 혹시 아이들한테 받았던 성에 대한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가시지만 조금 이런 것들은 당황스러웠거나 이런 경험들 혹시 없으세요? 저도 뭐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죠.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얘들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제가 성교육 강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맨날 성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들어줬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 컴퓨터를 딱 바탕화면을 켜니까 모르는 폴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딱 열었더니 아이구나 세상에. 뭔가 그 남자들의 생식기가 잔뜩 있는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사지만 엄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해서 아주 호흡을 한번 하고 아들한테 가서 조용히 물어봤죠. 아들아, 혹시 네가 폴더에 그 바탕화면에 네가 혹시 저장해놨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매우 당황한 얼굴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엄마, 요즘에는요 이렇게 자동 저장이 돼요. 제가 그때 아직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막 자기 혼자 저장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녀석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 그때는 무조건 예스로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팁입니다. 아 그래? 엄마가 잘 몰랐구나. 이렇게 인정. 그런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아들아, 엄마가 너를 뭐 야단치거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하고 엄마하고 같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쭉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사춘기로서 이런 성적 호기심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전보다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성적 호기심이 약 20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호르몬, 성에 대한 호르몬, 이게 공격성의 호르몬, 이게 다 같은 맥락의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20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급상승한다라는 거죠. 그걸 아이하고 같이 나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성적 호기심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한 거고 매우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단다. 그렇지만 누나가 한 살 위에 누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컴퓨터가 우리 공용으로 쓰니까 그런 너의 개인 폴더는 잘 보관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랬더니 조금 전에까지 아니요 그런 거 자동으로 뭔가 저장된다는 녀석이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야단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큰아이가 5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저도 사실은 딸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성에 대한 문제로 조금씩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빠들은 아이들 성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성교육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나눠보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또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근데 그때 처음에 질문을 한 게 엄마의 질문을 하고
엄마랑 대화를, 애기 엄마랑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예, 딸이요.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제가 그거 들었고, 근데 지금은 뭐 가끔씩 또 아빠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같은 성, 그러니까 딸이면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훨씬 편한 것 같고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는 하는 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은 그 딸들하고 이 샤워하면서 장난치고 이런 것들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아빠로서 그런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하는데, 이제 조금씩 더 크면 이것을 못 할 테고, 아빠랑 특히 딸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사춘기가 되면 조금씩 멀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빠로서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안마다 좀 그 문화가 다를 텐데 컴퓨터도 그 매체도 그런 어떤 위험성들을 그 많이 느끼고, 컴퓨터도 그 부모님이 있는 방에 또 그리고 완전히 거실에 그렇게 해서 부모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집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컨텐츠를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좀 뭐랄까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도 뭐 그런 이 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집은 그런 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경계시하고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문란해지거나 또는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관념들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아주 좀 노골적인 성과 관련된 대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건 정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아이들은 그 성적인 호기심이 20배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공용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가 잘 안 될 때는 뭔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 대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호기심을 갖거나 어떤 그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야동을 보다가 엄마한테 들켰어. 그러면 이제 엄마는 더 당황하고 아빠는 더 아빠들은 이해를 해요. 자기들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엄마들이 당황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급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정상적인 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2세니까 3세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건요 우리 착각이에요. 대부분 애들은 4학년 5학년 되면 대부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중학교 들어가서는 다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더 이것을 빠져들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사실 이제 아빠들로서 또 부모로서 아이들이 이제 성교육에 대한 것들 이야기 나누고 교육을 할 때 아마도 이것이 성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관점도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의 관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성에 대한 가치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분명히 절대적인 성에 대한 가치를 또 가는 관점도 있고, 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특히 아빠들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 측에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성교육이라고 할 때 학교 측이나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재에서는 실제로 피임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사실 더 접근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성교육이라고 하면 분명히 순결 교육, 절대 성교육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빠들로서 어떤 일본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나는 게, 특히 뭐 한국에서도 그 일본 엄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에서는 절대적인 순결 교육을 또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가 나와도 정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부모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조차 못하는. 중학생 시기가 되면, 물론 요즘에는 유치원 시기부터 이성 친구를 사귀고 또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격한 형태로, 사랑은 무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성을, 상대의 성이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엄격하게 좀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있는 것도, 어떤 아이를 좋아하더라, 형제간에 제 동생은 누구를 좋아한대 그런 마음 자체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안 된다. 절대로 축복을 받고
그 만나는 그 아내 또는 남편과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그러니까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는 이성 친구들도 교제할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라는 문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인데, 만약에 이게 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지는 또 이렇게 그렇게 이성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 신앙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것, 뭐 순결에 대한 것, 절대성에 대한 것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이것이 옳으니까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행동에 대한 규범으로만 먼저 교육이 되면 아이들은 거기서 사실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수영아빠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순결적 교육을 하고 있고 밖에서의 실제적 교육은 피임 교육을 하고 있고 완전 개방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애들이 느낄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라든가 어떤 성적 의식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느끼기엔 행동에 대한 규범, 뭐 교육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성을 우리 삶의 가치의 내용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사실은 삶의 가치를 어떤 것에 두고 추구할까의 이 문제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성이나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좋다는 것에 가치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이 뭔가 의미가 있다, 아름답다 이런 정서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부모 역할들로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건 절대 안 돼 해서 아이가 그걸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타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일찍 성을 경험하고 뭔가 뛰쳐나가고 이런 아이들은 100%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100%. 가정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행복한데 아이가 뛰쳐나가는 애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모토가 뭐냐면 이 세상에 문제야라는 건 없어요. 다만 문제에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는 성을 지켜야 돼. 순결이 최고야. 이건 우리 가장 기본 신념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서로가 존중하는 모습, 서로 존경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부모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신뢰가 생겨야 돼. 신뢰가. 이게 축복 가정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돈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이게 다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이게 성이라는 게 소중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어떤 그런 통일교의 신념을 중심 삼고 만난 이 부부가 정말 참 부부구나. 이런 게 아이들이 뿌리가 내려야 돼. 바로 행동을 요청하기보다는 긴 세월을 축복까지 또 축복을 받고 안 받기 이전까지 우리 부모들이 아빠들이 또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가치로운 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선택해 갈 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일본의 그 유명한 책 중에서 성교육은 생교육이다. 생교육이다. 예, 삶의 교육이다. 그래서 그분이 조산원의 의사 선생님인데 어릴 때 그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식사를 준비를 하고 그 집안에서 먹었던 아이들은 손 문제가 거의 없고 오히려 또 불량 식품을 많이 먹고 큰 아이들이 사춘기 때 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다 손으로 만들어서 식사하는 저녁만이라도 아침 저녁만이라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성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식구 문화 자체가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부모님의 진실한 사랑이 진짜 성교육이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가장 좋은 성교육은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그게 키워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랑은 그냥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과 존중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고 한다면 사랑보다 우선이 존중입니다. 존중. 내가 상대에 대한 존중이 깨지면요, 사랑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지다. 오늘 밑줄 쫙 그으세요. 사랑은 의지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배웠습니다. 됩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심리학자가 그 유명한 책이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이 사랑의 네 기술. 맞습니다. 예. 중요한 그래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으로도 어떨 땐 배워야 되고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발전을 시켜야 네네. 됩니다. 오늘 역시나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열변을 토하시면서 우리 편을 위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어가서 이번에는 그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연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과 식구들을 위한 리얼 육아 상담 코너 대화가 필요해! 네, 이번 시간 시청자 참여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지난주에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코너들을 늘 함께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오늘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편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서 14, 15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둘의 나이가 차이가 많지 않다 보니 두 아이가 함께 사춘기를 겪고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요즘인데요. 며칠 전 딸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엄마, 우리 학교 오빠가 나보고 사귀자고 했어.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 이성 교제야 흔한 일이지만 축복 이전에 이성과의 만남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터진다더니 그날 밤 딸아이에 이어 아들 녀석도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아들아이 컴퓨터에서 야동이라 불리는 수십 개의 성인 비디오물을 발견했습니다. 마음도 머리도 정리를 한 후에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모른 채를 했는데요. 성적 호기심이 시작된 우리 집 아이들에게 저는 어떤 조치,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아빠들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예. 정말 그 고민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렇죠? 딸아이가 정말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사귀자. 이런 러브콜 받았고, 그리고 아들은, 수십 개의 야동들을 지금 몰래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각이 됐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성적 호기심이 시작된 아이들인데, 우리 아빠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지 한번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예. 14살 아들, 15살 딸을 두고 있어요, 제가. 혹시 사연 아닌가요? 제 사연은 아니라 다행이네요. 저도 평소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조금 여기서는 사연이 좀 뒤집어지는 형태 같은데, 저희 14살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동네 자랑이시군요. 동네 어머니들도 정말 장래가 촉망된다. 잘 지키세요.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성 교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있을 때는 충분히 부모와 대화를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차도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더 나은 어떤 대책이 있을지 저도 듣고 싶은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야동 문제는 제가 아까도 좀 저희 집안의 어떤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전자기기가 오픈된 공간에 있어서 또 저희는 큰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 휴대폰을 쓰고 있지 않은데, 되도록이면 저는 그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 이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예방적 조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야기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우리 질문, 이성이 좋아하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큰애도 아빠 안 닮아서 참 예쁘게 생겼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안 닮아서 예쁘게 생겼습니다. 첫 회에 얘기했던 거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실 여자 친구들, 동선 친구들 있고 이성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아연 아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집안 분위기가 뭔가 그냥 친구들을 좋아하거나 사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일단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그냥 크게 문제 터지지 않았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모든 것들이 공감을 하고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참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여기서 궁금한 게, 저는 엄격하게 더
그 이성에 대한 이성 교제도 그렇고 엄격하게 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강했습니다. 근데 한때는 그게 그래도 자기 그 행동을 지키는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선이 어디까지 또 엄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그 선이.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건강하고 일반적인 발달의 과정이에요,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축복이라는 게 언제나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놀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내 신념과 입에 대는 어떤 말을 하면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애를 이제 잡기 시작하죠. 애를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수용당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야 대단한데 너 인기 짱인데 이렇게 일단 받아주고 야 우리 딸 인기 있는데 역시 아빠 딸이야 재밌게 해주고 일단 공감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나는 뭐 이성 친구 다 사귀어 우리 친구들 다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너희들은 대부분 다 이성 친구가 있구나 또 공감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엄마 아빠의 신념에 대해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빠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축복 1세로서 이렇게 받았고 아빠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도 했지만 가장 이게 올곧다고 아빠는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딸도 이런 신념을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잘 지키고 또 생식계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생긴 것도 내 생식계 주인이 바로 상대방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네가 그 주인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선물을 받을 때까지는 잘 지켜가는 게 그게 옳다고 아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아이들은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다라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혹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보여주는 삶이겠죠. 기본은 전제가 매일 싸우고 그러면은 나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안 살 거거든 이렇게 되거든요. 예, 또 하나 또 이제 시청자분이 주신 질문이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음란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남자분들은 이 아이를 공감을 하면서도 또 제가 공감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공감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문제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 계시면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야동이나 이런 저희는 여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미 본 입장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멋쩍게 웃어요. 애들도 다 나름대로 좀 안다 이거죠. 알아요, 선생님. 현재는 뭐 아이들에게 뭐 야동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지금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나 이제 여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 자체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남자 교사 입장에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끝내기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사연을 주신 식구님의 입장을 보자면 우선은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야동을 보는 학생 자체가 남학생이니까 아빠로서 다가갈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좀 들어요. 아빠로서 직접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빠도 옛날에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오히려 엄마 입장에서 그 아들과 이야기하는 입장과 아빠 입장에서 얘기하는 아들에 대한 입장 자체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훨씬 더 다가가는 입장이나 대화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경희 아빠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랑 종교 얘기를 하다가 그 회개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그 생활에 규정이 있고 뭐 개정을 하면은 또 사형도 당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요. 사실 저는 찬조 원리적인 교육과 탈환론적인 교육이 두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기부여도 두 가지 동기부여 있는데 겁을 주고 동기부여를 할 때 쉽게 빨리빨리 또 그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지속성이 없답니다. 근데 거꾸로 희망이나 꿈을 줄 때는 빨리 되진 않지만 지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야동 같은 것도 봤을 때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탈환론적인 이야기, 왜 타락이 왜 안 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런 얘기도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그 죄책감이 느껴야, 본심이 살아있어야 다음에 또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찬조 원리적인 얘기는 아무래도 부모가 그 축복에 대한 가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연만보다 그걸 또 잘 조절하고 미래의 상대방 위해서 준비를 하자.
그러한 더 희망적인 얘기도 다 두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연 아빠는 좀 어떻게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 아이를 키우고 네. 있거든요. 야동이 표현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자체를 좀 그 아이와 좀 뭐랄까 철학적인 대화라고 할까요? 아연 지금 몸이 지금 뜨거운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그 성행위도 일종의 스포츠처럼 여기고 그 가치관이 엄청 취미 생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심지어 뭐 동거도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성은 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구매를 하거나 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야동이 차지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좀 아이와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받은 부부가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축복받은 부부도 이 정도 됐으면 이미 이제 부부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하는가를 다 알게 될 텐데 좀 더 이제 아까 우리 경혜 아빠가 했던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종적인 사랑과 행적인 사랑이 만나는 자리다.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이게 이제 그 원리적인 가치와 육체적인 이 즐거움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이 사랑의 자리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를 대표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영혼을 두고 갖는 사랑의 가치론적인 행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깊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책감이 생겨난다. 내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야동이 담고 있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그 관계의 어떤 그 형식적 측면만을 드러내고 있고 어떤 책임적인 측면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질문을 또는 그런 상황을 아직 아이들이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대화를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사춘기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사춘기 신체적인 변화니까 돌발 퀴즈입니다. 호르몬의 사춘기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준비를 하셨을까 생각할 때 뭐 부모도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고 또다시 자기들의 뭐 축복이라든가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아빠들도 함께 사실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얘기들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조금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뭐 딱 정답이다, 100%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치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지금 드렸던 코멘트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시간이 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특히 우리 성에 대한 이 주제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성, 아이 교육에 대한 성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특별히 제들 뜨거워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번씩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경혜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성 문제에 대해서 뭐 또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있고 남녀 차이도 있는데 이 반성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식구 축복 가정끼리도 잘 소통을 하고 이 성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는 정말 한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현이 아빠는 어떠셨나요? 네, 뭐 아까 얘기 나오는 과정 중에 그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온 한 구절이 좀 기억나는데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좀 기억이 나고요. 뭐 아버님 말씀에서도 생식기의 주인은 상대방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가 어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그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성. 뭐 사회에서 말하는 예전에 뭐 구성희 선생님에게 뭐 아름다운 성보다 저희는 성스러운 성이죠. 정말 성스러운 성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아연 아빠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크게 배운 주제가 이제 공감과 소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의 2차 성징, 사춘기가 왔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하늘 부모님에게 묻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소통할 수 있었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지난한 탕감의 역사가 없었겠죠. 축복 가정들은 사실 탕감 복귀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 성 문제도 특히 자신의 2세, 3세 자녀들과 더불어서 정말 공감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부모답게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모답게 자라나고 아이도 아이로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겠다. 통일 공동체에 이런 대화의 시간이 많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오늘 사실 이 주제는 저희들도 참 어려움을 갖는 주제인데 오늘 소장님 특별히 모셔서 정말 잘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미남 아빠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려있고 이렇게 멋진 아빠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오늘 성을 더 떠나서 이게 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10%만 바뀌면은 가정은 100%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아빠들만 계시면 엄마가 행복해지죠.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지면 아이하고 소통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결국은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참여, 아내에 대한 사랑, 이게 바로 소통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멋진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10%만 바뀌면 엄마들이 모두 행복해진다. 저희 와이프들이 행복한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아이 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주제보다도 사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더 특별히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의 발달을 생각해보고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빠에게 이 성에 대한 주제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주제 어려운 주제였지만 함께 해주셔서 즐겁게 나눴던 것 같고요. 저희 아빠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